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과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등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19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전면 배치된 가운데 공직기강 비서관에 오른 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 인수위 해단식과 함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돌고 있는 이재명 고문도 이르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급등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99%나 떨어져 1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다우지수도 3.12% 하락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지난 2년 동안 1,49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은 사망자 수가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미주와 아프리카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 강수현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55살인 강 씨는 최근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등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 오전에는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임명되는 등 1차 19명으로 오는 모레까지는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대통령 비서실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이 대상입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정책조정기획관을 맡아 조직을 이끌게 됐습니다.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비서관도 이 슬림화하는 그런 기준에 맞도록 해서 한 분 한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영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던 국정상황실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핵심 정보를 취합하는 자리로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출신도 여럿 발탁됐습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 2부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배치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8일까지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19명 인사 가운데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에 이름을 올린 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1년 뒤 재판에 넘겨졌고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출입경 기록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부장검사는 증거 검증 소홀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며 혹평했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이 전 부장검사의 징계는 8년 전 일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관련 업무 경험자라며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상황실장에 내정된 한우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뉴라이트 운동 주도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9일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한 후보자 딸의 대외 활동 실적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과장된 왜곡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 의혹 제기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의 논문 작성을 두고 여권은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 측은 온라인 저널에 올린 에세이 등을 논문으로 칭한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두 지자체에서 관련 포상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뒤늦게 수상 이력이 빠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의회가 인천시 산하단체가 아니라며 직접 글을 올렸던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후 한 후보자 자녀가 산하단체에서 수상한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 측은 미성년자인 한 후보자의 딸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여권 인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 보기에서는 정치권 소식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청와대를 떠난다는 방침이 알려졌는데 마지막 퇴근길은 걸어서 나오기로 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마지막 퇴근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어제 좀 더 자세하게 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5월 9일 18시 그냥 업무 우리 그 마침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이렇게 보내고 여사님을 모시고 청와대 정문 쪽으로 게이트를 열고 나오실 예정이에요. 걸어서? 네, 걸어서 나오실 예정이고 내려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짧게 소회도 밝히실 계획을 갖고 9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고 퇴근한 뒤 청와대 밖에서 하루를 보내고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취임식 참석 이후 일정도 추가 공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12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가 2시 30분 통도사역에 도착한 뒤 3시에는 양산 평산마을 마을회관에 간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짧은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임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탁현민 비서관이 과거 이 물어버리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또 같은 표현을 썼다고요? 네, 과거 인터뷰 도중에 물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이유를 말하면서인데요. 일단 탁 비서관의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말을 의전 비서관 내지는 가까이 있는 분이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대통령을 건드리면 할 수 있는 건 무는 거밖에 없으면 물기라도 해야죠.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또 물어버리겠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게 탁 비서관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이유로 보이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 봉하마을에 돌아가 환영을 받았지만 1년여 만에 비극적 운명을 맞이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5월 10일이죠. 새 정부 대통령 취임식 윤곽도 나왔다면서요? 네, 취임식 준비위가 참석자와 슬로건 등 몇 가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20명의 국민 대표와 함께 영시, 보신각 타종 행사로 공식 임기의 시작을 알리고 윤 당선인은 오전 현충원 방문, 10시 식전 행사, 11시 본 행사에 참석합니다.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무대 배경은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그림입니다. 참석자는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씨와 소설 파친코의 이민직 작가, 또 국회의원 등입니다. 초청장을 이제 정식으로 주는 건 아니고 참석 여부를 알아보는데 의원들 이제 부부 동반해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불만스러운 게 의원들은 이제 그 연단에 있고 부인들은 이제 연단 밑에 있는 걸로. 행사가 끝나면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하고 이후 국회 로텐더홀 경축 행사와 신라호텔 만찬 행사에 참석합니다. 취임사 초고는 완성됐다고 합니다. 네, 취임식은 취임식이고 이 취임을 앞두고 공약 후퇴 비판이 또 일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큰 지지를 보냈던 20대 남성들, 그 이대남을 겨냥한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이 사실상 후퇴되는 것 아니냐, 파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히는 공약 파기는 아니고 후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어난 그 이종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부 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약 발표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거네요, 보니까. 의지가 뭐 강한 그런 뭐 상황에서 그때는 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올해 전역자부터 바로 200만 원 월급을 주는 건 재정적 이유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2025년까지 월급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자란 부분은 최대 55만 원의 적금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논란입니다.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다 보니까 아예 공약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인수위는 폐지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새 정부 출범 이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늦어질 뿐 공약을 접은 건 아니란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대신할 부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것도 뭐 그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인데 오늘 발의될 전망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SNS를 통해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론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발의하는 것이어서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네. 이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한 후보자하고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윤 당선인이 어제 한덕수 후보자와 통화를 하고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여야 간 신경전으로 총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교착 국면입니다. 민주당이 물밑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카드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신임을 받은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 민생을 볼모로 흥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총리 인준을 두고 민주당과의 정치적 협상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만큼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과 민주당 간 협치는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네, 참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후반기 국민의힘으로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몫을 돌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입법을 강행한 검수완박 후속 절차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의회 독재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반기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한 지난해 7월 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한 겁니다.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원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며 경고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명단 제출에 나설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수완박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대통령 인수위원회 해단식이 예정된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르면 오늘 보선 출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순회로 국민의힘을 사실상 간접 지원하는 상황이라 민주당도 모든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쟁에서는 필요한 모든 자원이나 자산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탱크가 필요할 때는 탱크를 동원해야지 소총을 동원해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경기 분당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자리를 비우겠다며 이 고문의 분당갑 출마 가능성도 열어줬습니다. 반면 여전히 이 고문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성찰하고 성숙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거 없이 바로 출마를 한다? 그것도 어디 지역구에? 그건 좀 너무 빠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 고문 출마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에 따라 출마를 공식 권유할 전망입니다. 분당갑 출마를 사실상 확정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인수위 업무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인수위 마지막 일정인 오후 2시 수원 지역순회 국민보고회를 마친 뒤 현장에서 바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안 위원장 전략공천 여부를 두고 공관위가 정할 몫이라고 유보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계양을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빅매치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밤 경기와 영서 지역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제주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늦은 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8도, 대전 12도,
부산은 15.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 26도, 청주와 대전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위 변이들이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2,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비 15,000여 명 감소한 수치로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가 해제된 월요일 이후에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내 연구진이 이동량과 누적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이르면 다음 주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변수는 새 변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가 재유행하면서 확진자가 한 달 사이 7배나 늘었습니다. 이 변이는 아직 국내에선 검출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백신 접종을 당부하면서 코로나 감소세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가 방역조치 해제와 맞물려 재유행을 이끌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외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또 이 국내 여행객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6, 7월에 다시 늘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거처럼 중증도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당국은 징검다리 연휴 동안 이동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개인의 자율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1,49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대략 1명꼴로 사망한 셈인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 누적 사망 집계치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주와 아프리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각각 13%와 31%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 이른바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2년 만에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하고 시내버스 주요 노선의 막차 시간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지하철 운행은 새벽 1시까지 1시간 늘어나고 시내버스는 이번 달 9일부터 막차 시간이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심야 택시 승차난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강수연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강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배우 강수연 씨가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강 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곳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두통을 앓은 것으로 전해진 강 씨는 이날 오전부터 다시 두통을 호소했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세 나이에 아역 배우로 데뷔한 강 씨는 1987년 영화 시바지에 출연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1989년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영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경마장 가는 길 등에서도 주연으로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던 강 씨는 최근 연상호 감독의 작품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즐기지 못했던 어린이날, 어제는 좀 달랐죠.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 전국 관광지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손을 흔들며 열차를 타고 물총을 쏘며 더위를 날립니다.
흔들거리는 배와 비행기를 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포근한 봄 날씨 속에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은 놀이공원은 온종일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날이니까 아이가 원하는 곳 다 가보고 사람이 많아도 좀 기다리고 좀 많이 볼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열리지 않거나 추첨을 통해 뽑힌 인원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기는 불안하지만 여럿이 모여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마스크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좀 오늘 즐기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물놀이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너무 재밌었어요. 동물원 매표소에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자와 곰을 바로 앞에서 본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부모님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동물원이랑 놀이공원 같은 데 잘 못 와서 엄마랑 아빠랑 오게 됐고 그 동물들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올해 어린이날은 100번째라는 사실보다 2년 만에 되찾은 자유가 더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하지만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주인공인 어린이 숫자는 계속 줄어 한참 뒤에는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게 생겼는데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산업들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완구시장.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꼭 붙잡고 장난감을 고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장난감도 사주고 또 이런 먹거리도 먹을 게 많이 있어서 같이 나들이 나왔습니다. 반짝 특수에도 상인들 얼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장난감들이 많이 소요가 적게 되면서 저희들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우리 완구 시장이 또 그만큼 둔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0에서 14세 어린이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2000년 990만 명에서 올해는 590만 명가량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40년쯤 뒤인 2060년에는 또 반토막이나 327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수가 줄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소아과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산업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등록하는 원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지난달 말 결국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년보다 5.4% 감소하는 등 전국 어린이집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한 지 10년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7, 80명까지는 있던 어린이집이었는데 올해 30명을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폐원하였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에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낮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4개 동을 태운 뒤 1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헬기까지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던 소방당국은 조명차와 굴삭기를 이용해 야간 진화 작업을 계속한 끝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작업자 15명이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급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며 나스닥 지수는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어제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이 다음 날 반영되면서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3.1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47.16포인트, 5% 가까이 폭락하며 마감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같은 지수 하락은 전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nflation is much too high, and we understand the hardship it is causing,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bring it back down. 물가 상승을 위해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오른 것을 두고 전날 뉴욕 증시는 예상대로라며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월 의장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0.75%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을 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BNP 파리바 증권도 연준이 시장에 다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불안 요소로 인해 꾸준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현실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화정책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했는데 3명은 0.5%포인트 인상의 표를 던져 물가 상승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또 4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10.25%에 달하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계적인 예술품을 경매하는 소더비에 특별한 물품이 나왔습니다. 이 물품은 스포츠 기념품 경매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마라도나의 유니폼이 714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13억 원에 팔렸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잉글랜드와의 8강전에서 신의 손 골을 넣었을 때 입은 유니폼인데요. 마라도나는 머리로 골을 넣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손을 써 신의 손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마라도나의 두 번째 골은 60m를 달리며 수비수 5명을 제치고 넣은 슛으로 2002년 20세기의 골로 선정됐는데요. 당시 경기 후 상대팀 미드필더 호즈와 교환했던 유니폼이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이 됐네요. 백혈병과 싸우는 한 소년의 가족에게서 정말 초인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사랑이란 힘으로 똘똘 뭉친 슈퍼히어로 패밀리인데요. 병과 싸우는 이 소년의 웃음은 특히 강력해 보이네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는 3살 레오의 웃음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아빠와 엄마는 백혈병과 싸우는 아들을 슈퍼맨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슈퍼히어로 패밀리가 됐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부터 배트맨, 스파이더맨까지 끊임없이 변신하는데요. 암과의 싸움에서는 심리적인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이 가족의 사랑이 아들을 지키는 진정한 초능력이네요. 우주에서 캘리포니아 사육장의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을 측정했습니다. 농업용 메탄의 주요 구성 요소인 가충의 배출량을 위성으로 측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 소의 트림입니다. 인공위성이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물을 감지한 건데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이를 관찰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난해 기후회담에서는 10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소들이 메탄가스를 얼마나 뿜어내는지 잘 관찰해서 환경 문제에 대응해야겠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이어가고 있는 마리우폴의 제철소에 러시아군이 진입해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철소엔 민간인들도 아직 수백 명이나 남아있어 우려가 큰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뒤덮으면서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붉은 화염이 잇따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진입해 우크라이나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민간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Уже третю добу, як ворог прорвався на територію заводу «Азовсталь», де тривають важкі кровопролитні бої.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국가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지원할 것을 호소하며 유럽연합 가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Потужна відповідь. І тому членство України в Європейському Союзі має бути абсолютною реальністю.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 대피를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의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란 발언도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제주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개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4.6도, 대전 13.4도, 부산은 16.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 26도, 청주와 대전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는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